이놈의 아리백 얘기는 어찌 보면 너무 한심하고 의미 없는 소리라서 계속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들 나름대로는 시비거리가 된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토론을 너무 망쳐서 도저히 다른 시비거리가 없어서인지 계속 이 아리백 타령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 쪽 인간들은 말씀드렸듯이 누가 아리백을 먼저 알았나 경진대회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나 그거 알고 있었는데 왜 윤석열은 몰랐대? 이러고 있는 건데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정작 그게 뭔지 그 아리백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달성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인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밑에 보좌관을 시켜서 산자부 보도자료 같은 거 좀 구해서 대충 읽은 다음에 이거 없으면 무역도 못하고 나라 경제 망한다. 이런 중요한 걸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모르냐? 이러고 앉은 겁니다. 그러나 또한 이 아리백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볼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 아리백 난동은 사실 굉장한 돈이 엮여 있는 장사 수단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명분을 만들어서 뭔가 안 사도 되는 걸 팔아먹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세일즈를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쟤네들이 아리백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가장 큰 명분 중에 하나가 이게 무역장벽이라는 거예요. 아리백에 가입을 안 하면 이제 세계 시장에서 무역도 못하고 계약도 못 따낸다. 그러니까 아리백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급기야 이런 발언을 해요. 윤석열 후보가 아리백을 모른다고는 상상을 못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350개에 이르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아리백을 선언해서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되지 않은 물품을 생산하지도 공급받지도 않겠다고 결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중요 과제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예 얼토당토 않은 소리입니다. 아리백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다시피 그냥 민간 협약이에요. 아리백을 국내 보도자료에서는 기업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기업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마치 기업들끼리 뭉쳐서 어떤 배타적인 액션을 취하는 공동기구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환경단체가 만들고 관심 있는 기업이 가입을 하는 그런 협약일 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리백은 기업의 그런 요구, 서플라이어를 정할 때 어떤 조건을 따라라, 기존 서플라이어와의 계약을 해지해라, 아리백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의 물건을 사지 말라고 요구할 권리나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한국같이 기업 알기를 동네 북으로 하는 비정상 국가 같은 곳에서나 감히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을 두고 개나 소나 이래라 저래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서 그것도 기업의 돈으로 먹고 사는 환경단체가 기업 보고 계약을 누구랑 맺어라 누구랑 맺지 마라 요구를 한다는 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리백은 회원사에게 그런 요구를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이재명 말처럼 회원사 349개가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서 생산한 물건이 아니면 구입하지 않겠다. 그런 회사로부터 공급받지 않겠다는 결의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리백이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런 요구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리백을 설립한 파트너 중 하나인 CDP가 자기네 회원사 약 250여 개에게 그런 걸 요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CDP는 기업의 기부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주로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곳이에요. 여기 역시 회원사에게 그런 걸 요구할 위치도 아니고 권한도 없습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 정부 그리고 저쪽 놈들이 아리백 타령을 하면서 그 명분으로 드는 것이 무역 장벽인데 그 아리백으로 인한 무역 장벽이라는 것 자체가 허상이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리백이 요구한 적이 없고 그 회원사들이 아리백 기업끼리만 거래를 하겠다고 결의를 하거나 아리백 카르텔을 형성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와 그 떨거지들이 아리백이라는 무역 장벽이 생겼다면서 거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다 작살이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느냐? 정부가 내놓는 아리백 관련 보고서를 보셨거나 서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부가 예로 드는 케이스, 무역 장벽 케이스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딱 2개예요. 애플과 BMW. 그런데 이것도 전부 거짓말입니다. 애플은 2015년부터 Supplier Clean Energy Program이라는 것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은 진작에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사서 100%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기업이 됐고, 애플의 서플라이 체인 전체를 재생에너지로 가동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이 Supplier Clean Energy Program이에요.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생에너지 100%가 아니라 탄소 중립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따가 다시 나옵니다. 이 얘기가. 재생에너지 사용이 목적이 아니라 탄소 중립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탄소 중립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플이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방식은 지금 정부나 민주당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공급사에게 재생에너지를 쓰라고 요구하고 못 맞추면 계약을 끊겠다. 이게 아닙니다. 애플은 납품사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기업들을 기술적 그리고 금전적으로 지원합니다. 공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방법을 같이 연구하고 필요하다면 장비도 제공합니다. 실제로 애플이 이 클린 에너지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7년 차인데 지금까지 그 어떤 자료나 기사도 애플의 일방적인 요구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계약 해지나 계약 거부 같은 강제 수단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애플이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지 못한 공급사는 계약을 다 끊어버릴 것 같이 얘기하는 정부나 민주당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실제로 2021년 애플의 클린 에너지 보고서 기준 한국 회사들 중에도 SK하이닉스, 서울반도체 등 3개 회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2020년에 가입을 했지만 2021년 보고서상에도 추진 계획은 TBD로 되어 있어요. 추후 결정된다고요. 세 회사 모두 아직도 내용이 결정된 게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애플이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게다가 이건 아리백이라는 어떤 민간 협약의 존재와는 무관한 그야말로 애플이 자기네 독자적인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보고서 전체에 아리백이라는 단어는 등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리백에 가입하지 않으면 무역 장벽에 부딪혀서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생 거짓말인 거예요. BMW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독일의 자동차 업계가 탄소 중립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중에서도 BMW는 그걸 가장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목표가 정해졌으니까 서플라이어들에게 참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거나 재생에너지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계약을 끊는다는 서술은 없고 실제로 그런 통보를 받았다는 회사도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리백이라는 이름은 역시 BMW 측 자료 그 어디에도 등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백에 가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된다, 계약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리고 세계 350개 회사가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해서 생산된 물건이 아니면 구매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했다는 것은 그냥 생 거짓말이에요. 아예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일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탄소 중립 같은 환경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한 무역 장벽은 아직은 존재하지도 않는 조건이고 더군다나 당장 이번 대통령이 뭔가 하지를 않으면 수출이 없어지고 나라 경제가 휘청일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해요.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하는 것은 어차피 현재 지구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유로 계약이 끊긴 회사는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이건 쟤들이 얘기하는 그 아리백이라는 민간 협약 그리고 거기 가입한 기업 349개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에요. 그 기업들이 집단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결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료에는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이 아리백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와는 공급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데 정작 폭스바겐 그룹도 아리백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EU에서 기업들에게 아리백 가입을 의무화했다는 거짓말도 심심찮게 등장을 하는데 유럽 전체에서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의 숫자는 단 128개 뿐이에요. 이 아리백 타령이 얼마나 산으로 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 아리백이라는 민간 협약에 대응해야 된다는 말은 벽에 귀신을 그려놓고 그게 무섭다고 덜덜 떨고 있는 꼴이죠.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한 저쪽 진영 애들이 왜 이 아리백을 가지고 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봅시다. 살짝 복잡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현재 발전 사업자, 발전소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줄여서 RPS라는 것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걸 준수하는 방법은 사실상 단 한 가지예요. 재생에너지 인증서, REX를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현재 RPS 비율은 2020년 7%에서 9%로 지난해에 9%에서 10%로 올랐는데 올해 12.5%로 상승합니다. 1년 만에 3.5%포인트, 2년 만에 5.5%포인트나 상승했어요. 상승률로 따지면 2년 만에 79%가 올랐습니다. 이 비율이 상승하면 발전 사업자들은 더 많은 재생에너지 인증서, REX를 사야 되고 이는 곧 한전의 적자 그리고 재생에너지 업체의 수익 증대로 직결됩니다. 물론 덩달아서 전기요금도 오르죠. 그리고 재생에너지 업체는 대부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는 민간 기업들에게 아리백 가입을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리백에 가입하지 않으면 무역 장벽에 부딪혀서 수출이 다 막힌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협박질을 해가면서 억지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리백 가입 조건이 되지 않는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들은 한국형 아리백이라는 K-아리백에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인증서, REX를 재생에너지 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정부는 마침 작년 2021년 8월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거래소를 민간에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발전 사업자가 아닌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이 REX를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발전 사업자 그리고 민관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국내 거래소의 REX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소가 민간에 공개되기 직전에 비해서 현재 REX 가격은 45%나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는 그대로 재생에너지 업체의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공공기관이 한국형 아리백, K-아리백에 가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REX를 돈을 주고 구매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의 돈, 곧 국가의 예산이 자연스럽게 합법적으로 재생에너지 업계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아까 애플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궁극적인 목적은 재생에너지의 사용 자체가 아니라 탄소를 줄이는 것이라고. 기업이 구입할 수 있는 탄소 배출권에 비해서 같은 양의 탄소 절감을 위해서 구매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인증서 REX의 가격은 3배가 넘습니다. 탄소를 줄여라 그러면 그냥 탄소 배출권만 사면 되는데 재생에너지를 써서 탄소를 줄여라 이렇게 되면 3배가 넘는 돈을 주고 REX를 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아리백이라는 거대한 거짓말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재생에너지 업계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업의 돈이 그리고 국민의 돈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생에너지 업체는 대부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이게 바로 저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무역 장벽을 만들어내고 기업들 보고 아리백에 가입하라고 협박을 하고 대형 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국제 아리백에 가입 조건이 되지 않는 소형 기업이나 공공기관까지 앞장서서 K 아리백에 가입을 시키려고 드는 이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역 장벽이 문제라면 가입 조건이 되지 않는 기업을 억지로 K 아리백에 가입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애초에 대상이 안 돼서 가입을 안 했다는데 그걸로 누가 문제를 삼겠습니까? 가입 대상도 아닌 기업한테 무역 장벽을 쌓고 거래를 못하게 하는 그런 쪼다 같은 글로벌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5세 이하는 입장권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5세 이하는 그냥 들어간다는 얘기지 5세 이하는 다 못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지들이 다른 티켓을 직접 만들어서 원래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5세 이하에게 강제로 지들이 만든 티켓을 사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자릿세를 뜯어가는 조폭 마냥. 또한 이게 바로 저들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써야 한다면서도 정작 탄소가 나오지도 않는 원전은 없애버리려고 안달을 하는 이유입니다. 원전 없이는 탄소 중립은 못한다고 이유는 원전을 그린 에너지로 선언하기까지 하는 마당에 저놈들이 무조건 원전을 닫고 재생에너지 비율만 높이자고 억지를 쓰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탈원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쟤네들이 감원전 같은 되지도 않는 소리를 짓거리면서까지 탈원전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재생에너지 장사를 하려고 판을 다 깔아놨는데 나라 돈, 기업 돈을 빼먹으려고 치밀하게 설계를 해놨는데 어떻게 만든 판인데 이걸 걷어버리겠다고 하겠습니까?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저놈들이 아리백을 가지고 당장 수출길이 다 막힐 것처럼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저 오바지를 떨어대는지. 세계 그 누구도 심지어 아리백을 만든 사람들조차 이러지 않는데 왜 저것들만 계약을 끊었다, 세계 기업들이 결의를 했다, 이런 온갖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설레발을 치고 발광을 하는지. 국민들이 겁을 집어먹고 기업들이 바들바들 떨면서 줄 서서 아리백에 가입을 해야 렉스가 팔리거든요. 공공기관을 모조리 아리백에 가입을 시켜서 예산을 빼먹을 명분이 생기거든요. 이걸 안 하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길이 막힌다니까. 이제 그림이 맞춰지죠. 왜 저놈들이 그냥 해외에 있는 수많은 민간 환경 협약 중에 하나일 뿐인 아리백을 두고 미래 먹거리라고 부르는지. 실제로 미래 먹거리니까 그래요. 지네들의 미래 먹거리, 지네들이 2050년까지 앞으로 30년간 장사를 해먹을 수단이니까요. 이재명은 토론에서 풍력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문재인이 태양광이었다면 이재명은 풍력을 밀겠다고 계획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태양광을 하기엔 햇빛이 모자라고 풍력을 하기엔 바람이 안 부는 나라에서 억지로 그걸 시작하고서 공공기관과 기업에게 그 비싸고 그 비효율적인 전기를 강매한다. 재생에너지라는 한국과는 맞지도 않는 산업이 수십 년간 기업과 나라 돈을 빼먹으면서 돈잔치를 벌이게 한다. 이게 바로 저 아리백 타령 이면에 숨어있는 추악한 미래예요. 이게 국가의 에너지 비전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리백을 팔아먹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